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재정상담을 하다 보면 재정상담이 곧 인생상담이다 라는 생각 자주 가집니다. 특히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 저도 참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도 말씀드리기, 의견을 드리기 곤란한 질문들도 참 많은데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은퇴를 하고 60대, 70대가 되었는데 자녀들하고 관계가 참 어렵다. 또 지금까지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나의 인생, 나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장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기 참 어려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조금 정리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이 동영상의 제목은 자업자득입니다. 이 자업자득이라는 제목에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기 원하는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죠. 또한 그 같은 인생의 길은 사실 대체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는 재정으로 은퇴 이후 삶을 누리면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멈추어서 돌아보면 내가 살고자 했던 인생과 그 길은 사라지고 몸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옷을 잔뜩 껴입은 것처럼 편하지 않는 일상 그리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족하지는 않은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 때문에 일상의 삶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꼈죠. 내가 살고 싶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길을 쫓아 살아왔구나. 그때부터 다시 내 길을 찾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그때 잃었던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살고 싶은 인생의 길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면서 행복해 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그 가운데 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닌 돈이 되기 때문이며 그때부터 조금씩 내 스스로 살기 원하는 인생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도 그런 현상을 자주 발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지난해였죠. 의사들의 파업이 한창일 때 써두었는데 혹시나 다른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습니다. 알다시피 의사 그리고 판검사 같은 분들은 돈, 명예 또는 권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는 일이 우선이 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의사 그 자신이 원래 원했던 인생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정의감이 없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자신이 원했던 인생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생의 허망함에 일탈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서니 그만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언뜻 생각해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나 판검사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연극 배우만 하더라도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휴식을 제공하지만 의사나 판검사에 비해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의사나 판검사보다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은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며 소득이나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사회적 정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국가들, 예컨대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친 택시 운전사가 저녁이 되면 의사와 판검사와 같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맥주를 마시는 일이 흔합니다. 또한 그들이 부담하는 세금은요, 그들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담하는 세금 종류도 참 많습니다. 독일에는 종교세라는 것이 있어서 목회자들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한국 돈으로 매월 1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어떨까요? 택시기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시인, 그리고 작가가 없다면 어떨까요? 농부와 어부가 없다면 어떨까요? 간호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다양한 직업이 큰 차별 없이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을 때 의사, 판검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원했던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내가 잘 되어 나만 행복하기보다 내가 잘 되어서 나도 행복한 사회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3에게 강요하는 것은 직업 선택이 아니라 대학 선택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스스로 살기 원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집값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천박한 자본주의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오르고 내리는 집값에 신경 쓰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는 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다른 집보다 적게 올랐다고 불행하다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에게 되물어 봅니다. 물론 정책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거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정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 때문에 발생하는 지금의 갈등 끝없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의 집을 선택한다면 집값이 오를까 그리고 내릴까 하는 것보다 지금 내 형편, 나의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문화에 대한 건강한 정서가 확산이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집값도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계속되고 최근 아파트 광풍에 쫓겨서 특히 수도권에 엄청난 많은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오래지 않아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빈집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잘못 살아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세월은 저마다 살고 싶은 인생의 길을 포기한 채 오직 가족을 위한 책임에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지금 재정 형편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마다 살기 원했던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식들을, 가족들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수십 년입니다. 또한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노후 준비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세대와 연령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여전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시대 환경에서 부모 세대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우선하여 살아왔죠. 그것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더욱 보람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목을 자업자득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선입견은 가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한 지난 세월, 지난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행복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나이 들어서까지요, 좌편이니 우편이니 너무 편가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먼저 조금씩 비켜서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대신 나보다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업자득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